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이 날이 좋아서 오시는데 그래도 좀 많이 어려움은 없으셔서 예. 저 좀 마음이 놓이네요. 막 어떤 때 설명회 할 때는 날도 춥고 또 비도 오고 가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예, 오늘 일단 그 여러분들 그 첫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예, 이제 거의 간단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입시 분석하고 그리고 요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합격자들을 좀 몇 분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의대생들이 이제 방학 앞두고 가장 바쁠 때 중에 바쁜 기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소변 발표는 이제 저희가 차후에 지금 뭐 12월 이나 또 시험 끝나고 1월 중에도 이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합격생들 모시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번 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요. 그 각 과목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지금 너무 많죠.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별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이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기 이지 아카데미에서 한의학하고 화학을 맡고 있는 유승열입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원광대 본과 3학년 재학 중이고요. 예. 저는 2016년도에 합격을 했네요. 그리고 준비는 언제부터 했느냐? 2012년 9월부터 했습니다. 정확하게. 흔히들 합격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부한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키거나 뭐 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전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려요. 예,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3년 3개월 정도 걸렸죠. 그리고 2016년에 그 원광대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저도 이제 그 본과 4학년 이제 실습 나가거든요. 예, 졸업반이네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간 사람이거든요. 먼저 가봤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잖아요. 학원의 목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시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셔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예, 저희 학원도 항상 그걸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요. 각 대학별 전형 과목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이미 다 알고는 계시죠. 뭐 설명에 뭐 좀 다른 학원들 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돌아보시고 혹은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통해서 확인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는 드릴게요. 일단은 학교의 전형을 알 필요가 있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애석하게도 한의대 그 편입시험은 다 그 과목이 다릅니다. 과목도 다르고 그 문제 유형, 스타일 다 학교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너무 많이 다르다 이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책으로 배우는데 예, 약간 다른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한의학을 하는 학교가 있고요. 한의학을 안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크게 구별 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의학을 안 하는 학교는 원광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광대. 나머지 학교는 다 한의학을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예. 일단 편하게 공부를 이제 하신다면, 그 다음에 한의학 하는 학교 중에서 생물과학,
화학을 하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요, 생물과 화학을 하는 학교는 동국대하고요, 대전대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 하는 학교 중에서 한문하는 학교가 있고요, 생물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한문하는 학교는 우석대하고 동신대고요, 생물하는 학교는 세명대입니다. 제가 너무 유광도 강의하듯이 안 하나요? 나눠보면 딱 이래요. 그냥 한 번에 딱 보이시죠? 이 표보다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광 같은 데는 좀, 여기 한의학을 안 하는 대신에 과목이 뭐냐면요, 한문 보고요, 다음에 생물 보고요, 다음에 화학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학교 무슨 과목을 보는지 다 보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좀 학교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뭐 사실 편입시험도 좀 이렇게 통일돼서 일관성이 있으면 좋으실 텐데, 그죠?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보면은 다 학교마다의 특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나 이제 특이한 사항은, 대전대 같은 경우는, 대전대는요 한문이 더 추가가 돼요. 예, 이것만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익에 대해서 볼게요. 세명대만요 700 이상이면 돼요. 세명대만. 그러니까 700을 맞든 900을 맞든 점수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올로와 논이에요. 통과,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격뿐입니다, 여기는. 하지만 나머지 학교는요, 예, 토익 가산점이 다 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가장 터프하게 따진다면 토익 700점이 대부분 700 이상이거든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요. 예,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몇 점 이상이요? 700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동국대는 없어요, 그 커트가. 그런데 대개 다 700 이상 갖고 계시니까, 예, 700 이상이면 700점이면 100분위로 따졌을 때 71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만약에 본인이 990이다 그러면 얼마로 보시면 돼요? 점수 100으로 보시면 되고요. 토익 900점이다 그럼 얼마로 보면 돼요? 91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간단한 계산이에요. 물론 그 환산표가 학교마다 나옵니다. 근데 이 환산표가 유일하게 다른 학교가 여기에요. 유일하게 다른 학교가, 예, 약간 달라요. 여기는 850까지는 굉장히 점수 짜게 줘요. 근데 850 넘어서는 조금 이 점수 주는 게 좀 후합니다. 예. 그 이제 이건 요강이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나머지 학교는 항상 똑같습니다. 예. 세명대만 700 넣으면 되고요. 예. 다 한 방에 들어오죠.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막 그 원광대 같은 경우가 탭스만 보겠고요. 탭스, 토플 이랬는데 지금은 다 그냥 토익으로 보니까요. 어차피 토익이 제일 공부하기 쉬우시잖아요. 예. 그래서 토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좀 특이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대구 한의대 이렇게 있는데,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미트디트 시험이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1, 2급 한자, 여기 이제 반영이 되고, 공인영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갑자기 생긴 학교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없어질 수 있고, 저희 학원에 준비하는 그런 과목하고 겹치진 않아서 저희가 대구 한의대는 지금 저희 학원서는 일단은, 예,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동국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동국대는 공인영어 15% 하고 나머지 35%입니다. 그 동국대에 지금 그 한문이 이렇게 그 표시돼 있고 가로가 쳐져 있죠. 동국대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한문 출제가 안 되거나 된다 손 치더라도 몇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한문 한의학이 똑같은 비율로 반영돼서 나왔던 학교거든요. 예. 그래서 동국대는요, 이제 각 학교별로 좀 문제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적으셨고, 동국대는 일단 영어 점수 있고요. 자, 한의학하고 한문. 이제 일단 과목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거의 한의학에서만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문제 출제되고 있거든요. 다음에 생물 20문제 출제되고요. 화학 20문제 출제됩니다. 전부 그리고 예, 사지선답니다. 객관식. 아시겠죠? 예. 그럼 몇 개 문제입니까? 총 80문제 100분 한 방에 줍니다. 한 방에. 100분 동안 못 나가. 그러니까 예, 화장실 다녀오시고 한 번에 시험 보셔야 돼요. 80문제 예, 100분. 우석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한문하고 뭐만 봐요? 한의학만 봅니다. 40문제씩이고요. 오지선답니다. 여기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예. 참고로 주관식 있는 학교만 제가 또 표시해 드릴게요. 주관식 있는 학교는 여기입니다. 예. 세명대는요 단답형이에요. 아직까지 한의학에서만 단답형이고요. 생물을 지금 한 지가 2년 됐거든요. 올해로서 3년째인데 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기 많이 주고 거기서 번호를 골라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주관식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한의학은 단답식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 비율은 한 10개? 예전에 세명대 같은 경우는 딱 100점이었거든요. 세명대 먼저 설명드릴게요. 한의학 70점에 그 다음에 생물이 30점입니다. 예전에는 70문제, 30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55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약간 점수가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단답식 있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대전대는 좀 길게 쓰는 서술 문제도 나옵니다. 예. 다 나와요. 한문에서는 가로 채우기 문제, 주관식으로 가로 채우기 문제, 다음에 생물하고 화학에서도 푸는 문제 나오고요, 주관식으로.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도 뭘 설명하라, 기술하라 하는 문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설명 제가 안 빠르죠? 예. 아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하세요. 예.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신대는 주관식이 없습니다. 동신대는요. 예. 그리고 주관식 있는 학교는 대전대하고 세명대고요. 동신하고 우석도 오지선답니다. 예. 주관식 단답형이라고 쓰신 거는 세명대입니다. 세명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해드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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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서술형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수는 대전대는요. 문제 수가 해마다 좀 많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조금은 일관성은 없거든요. 그때그때 점수, 배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광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광대는 다 100점입니다. 영어 100점, 한문 100점, 생물 100점, 화학 100점입니다. 그리고 다 객관식 오지선다입니다. 네, 객관식 오지선다예요. 네. 두 번째 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예, 거기. 앞 페이지 보실래요? 앞 페이지. 예. 예, 지금 이 페이지입니다. 이게. 예. 자, 동신대 설명 드렸고요. 세명대 설명 드렸고요. 예, 대전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대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보시면, 대전대 보면 한문하고 한의학을 같이 봅니다. 이제 제가 여기다 쓸게요. 대전대는요, 한문 한의학을 같이 봐요. 시험 볼 때. 그리고 몇 점으로 거기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200점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생물 화학을 같이 봐요. 그리고 200점으로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500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 학교들은요,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과목별. 그래서 각 과목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40점이 안 되면 과락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명대 같은 경우 30문제 중에 몇 개가 과락이 됩니까? 12개가 과락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만약 여기서 한의학을 내가 다 맞았어. 근데 여기서 11개 맞았네. 합격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등수도 1등 나와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락 없는 학교는 동신대. 근데 뭐 그건 알아놓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사실. 예. 그리고 그러면 과락을 따질 때 나머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몇 점으로 보시면 돼요? 40점. 그러니까 아까 원광대 같은 경우도 과목마다 다 몇 점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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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인데 거기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나오면 나머지 점수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돼요? 불합격 처리됩니다. 총점으로는 합격점에 들지 몰라도 아시겠죠? 예. 그런데 대전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많이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문 100, 한의학 100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는 두 개 합해서 200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몇 점 이상이면 돼요? 80 이상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한문 내가 30 맞았는데 한의학에서 내가 60점 맞았어. 과락이에요, 아니에요? 과락 아니에요, 여기는. 아시겠죠? 합해서 얼마만 넘으면 되니까? 80이 넘으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아시겠죠? 예. 만약에 생물을 80 맞았는데 화학 20 맞았어. 과락이에요, 아니에요? 과락 아니에요. 합해서 얼마가 넘어가기 때문에 80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많이들 물어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가가지고, 왜 이러지? 막 또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꼭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에 나오는 요강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최신의 요강에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요. 또 올해 나오면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학별 전형 과목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전형에서 아직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1년 하시고도 이제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요. 예전에 보면 제 친구도 공부를 1년 하고서도 이 전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또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 학교가,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학교마다 막 탭스 보는 학교, 토플 보는 학교, 막 좀 토익 보는 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컷 토익 준비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탭스도 바뀐 거예요. 이제 원광대가 한때 그랬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다 토익만 보면 되니까요. 토익 열심히 하셔서 점수 많이 따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입시 5강에 대해서? 예. 이제 넘겨보시면요. 인원과 이제 경쟁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작년 기준입니다. 이제 올 초죠. 올 초에 시험 보신 분들 이제 내년 거 이제 올해 거는 이제 나와봐야 예. 이제 20년 거, 21년 거는 나와봐야 20년 거는 나와봐야 이제 아는데요. 동국대는 거의 변함 없습니다. 항상 2명 보거든요. 2명. 예. 근데 지원자 수는 뭐 거기에 항상 보면은 50명에서 한 7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예, 그 정도에서. 다음에 우석대 보시면 작년에 이제 1명, 이제 일반 모집에 3명 뽑았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유형에서 일반 모집과 학사 모집의 차이는 뭐냐면요. 학사 모집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일반 모집은 전문대학교나 그리고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원광대 작년 기준이에요. 2명, 3명이었습니다. 원광대가 가장 인원수의 변동이 큽니다. 예. 어떤 때는 심하게는 안 뽑은 때도 있었고 많이 뽑을 때는 15명 뽑은 때도 있었고 예. 다음에 동신대 거의 변함없이 2명, 1명, 2명이고요. 3명대도 조금은 변동이 크거든요. 작년에 이제 1명, 3명 이렇게 됐는데 1명 뽑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요강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고요. 대전대는 항상 변함없이 학사 모집 2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원자 수가 이제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 지원자 수는 뭐 해마다 변동이 많고요. 근데 거의 경쟁률은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해마다 보시면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막 그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경쟁률은 한 10대 1 넘어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5대 1 정도? 그러니까 좀 실력자들, 예, 실력자들끼리의 경쟁은 한 5대 1 정도, 좀 반 정도는 좀 허수가 좀 있어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번 한의대 편입시험 있다니까 가서 봐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되니까 너무 그 지원자 수, 경쟁률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간단하게 뭐 나와 있던 여태까지 이제 출제된 문제와 예상 문제 실어 봤습니다.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시 분석하고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지금까지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상황이라 좀 그러셨나요? 예. 학점 전적 아, 전적 학점. 예. 여기만 반영이 됩니다. 동국대학. 나머지 학교는 예. 그것도 동국대도 언제 반영이 되냐면요. 아,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동국대하고 대전대가 면접이 있어요. 대전대하고가. 대전대학 색깔 많이 들어가죠. 그죠? 두 군데만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국대는요, 1차를 합격하셔야 면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동국대 지금 몇 명 뽑는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2명이죠? 면접 보는 인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6명 중에 2명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차는 필기고 2차는 면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도 한 명, 예,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됐거든요. 면접까지 이 문제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면접은 그럼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사실. 근데 학문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사적인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동국대 1차까지는 됐습니다. 면접에선 인상이 안 좋았나 이제 떨어졌는데, 참고하시고, 대전대 면접은 별 의미 없습니다. 당락을 결정짓진 않아요. 그냥 약간 인성 면접 같은 스타일? 그냥 너무 특이하게 튀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전대 같은 경우는 당일날 면접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치실 거예요. 아마 시험 보고 오시면.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전적대학 성적이 중요한 학교는 동국대인데요. 작년에 그런데 합격한 저희 학원 학생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 드릴까요? 3.4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대답을 잘했나 봐요. 다행히 제가 몇 개 찍어준 문제에서 그냥 그래도 하나가 나오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꼭 뭐 성적이 낮다라고 해서 미리 낙심하지 마시고,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국대하고 예. 대전대 빼고는 전적대학 성적이 다 필요치? 아니요, 동국대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필요치 않아요. 나머지는 예. 전적대학 성적이 성적, 예, 영향 안 줍니다. 예, 예. 동국대만 영향을 줍니다. 동국대는 이제 이거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성적 증명서 이거를. 예. 다른 학교는 대학 성적이나 이런 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학도 안 중요해요? 예, 안 중요해요. 대학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평등하죠? 이것만큼 평등한 게 없죠. 동국대는 조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다 성적순이에요. 그냥 시험 보시고. 다른 거 요소 없습니다. 자, 지금 질문하세요. 흔히들 막 보면은 수험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요강 만들어 갖고 와. 자기네들이 생각해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선생님 스카이 나와야 붙는 거 아니에요? 막 나한테 와서 그러는데, 절대 안 그래요. 여기 빼고는. 예. GPA. 예? GPA라고. GPA. 성적. 학교 성적. 예. 학교 성적입니다. 토익 점수 합격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토익이요? 토익 점수, 합격 점수는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예. 토익은 사실 보면 만점짜리도 있고요. 그럼 만점을 꼭 받아야 붙느냐. 제 점수 알려드릴까요? 전 700이에요. 그리고 제 동기 중에도 750 있었고, 또 제 동기 중에 850도 있고, 제일 많은 점수를 본다면은 합격자가 제일 많은 분포는 920에서 30 분포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저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편입 시장에 저도 아까 2012년 9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공부하고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그때 그 이후부터는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원래 제 직업도 강사였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죠. 근데 가장 많이 합격하는 점수는 이 정도였고요. 작년에 원광대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았어요.
작년에 원광대 같은 경우는 950 플러스 마이너스 10 되더라고요. 학습격생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가장 토익 점수가 높은 학교가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실래요? 어디일 것 같아요? 대전대? 아니야. 850 맞고도 대전대 합격했어요. 저한테 지도받은 학생이. 나이도 50 넘었는데. 우석대? 우석대? 한 번만 더 쓰시죠. 응? 동국대? 아니에요. 다 틀렸어. 동신대. 삭막해요, 여기는. 왜 그런지 이유도 알려드릴까요? 한문하고 한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변별력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신대 합격생들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970 이상들이 합격을 하더라고, 보니까. 삭막해요, 좀 여기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게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에 그때 그 해에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토익 점수가 움직여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 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다른 데에서 변별력이 안 생겨버려. 또 너무 쉽게 나왔어. 변별력이 안 생겨버려. 그럼 이럴 때 토익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진짜 잘 내가지고 막 골고루 분포가 딱 됐어. 이럴 때는 토익 점수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저희 때 원광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 보면은 토익 700점짜리들도 몇 명 됐어요, 사실. 아, 저 사람 보고 그럼 토익 700만 맞아야지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최대 재산이거든요, 사실. 편입이라는 항해를 하기 전에 가장 충실하게 많이 갖고 가야 돼 점수 중에 하나는 일단 누가 뭐래도 토익이에요. 어떤 변수가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야. 문제가 쉽게 나오면 더 좋고 어렵게 나와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되시죠? 네. 이건 제가 좀 분석한 결과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저도 뭐 많은 합격생들 보고 또 주변 학생들 보고 이렇게 한 결과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토익 점수라는 게 희한해요. 한다고 해서 계속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어느 딱 한계점에 부딪히거든요. 개인마다 부딪히는 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800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선생님. 어떤 사람은 905점, 900까지 진짜 피나게 넘겼는데 905점에서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막 6개월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과목에 이제 그 치중을 하셔야죠. 이제 그러한 포인트를 이제 학원에 계시면 저랑 이제 계속 상담을 할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코치를 받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토익 여러 번 많이 봐서 예. 제일 좋은 점수를 쓸 수 있는. 예, 그렇죠. 제일 점수 하나예요. 제일 점수 하나고, 그리고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예, 2년인데, 그 요강이나 이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유효기간 또, 뭐,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사하고 일반 모집하고 예. 차이점이 학사라고 했을 때 아, 예. 이게 어떻게 어디를 지원해야 좀 차이점이 차이점은 사실상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자격. 그러니까 일반은 2년 그 전문대 혹은 그 4년제 2년 이상 재학 중인 자는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사는 말 그대로 예, 뭐만 할 수 있어요? 예, 4년제 졸업한 사람. 그런데 4년제 졸업한 사람이 일반 가서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 유불리가
학사 아, 그건 없습니다. 졸업자가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요. 다르니까? 예,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문제는 똑같아요. 시험 문제가 뭐 다르게 나오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학사나 일반이나. 그럼 학사 출신자는 일반 할 건가 학사 할 건가는 이제 그때 이제 경쟁률 보고 이제 조금 눈치 작전 하셔야죠. 학사가 뭐 더 셀 수도 있고 일반이 셀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저도 일반으로 갔어요. 학산. 네, 그때 보면 일반이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일반이 이제 경쟁률이 어떻겠습니까? 더 세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4년제 나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학사이신 분들은 상황 봐서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직 2학년까지 마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반만 넣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똑같아요.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똑같고, 시험 보는 것도 똑같아요. 예. 굳이 꼭 4년제 졸업 안 하고 그냥 일반으로 해도 되는 그럼요. 그렇게 해도 되죠. 이제 전통적으로 어디가 좀 세더라 그런 건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해에 따라 달라요. 학사에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일반에 많이 뽑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는, 학사가 작년에 2명, 2명이었고, 일반이 3명이었잖아요. 예. 재작년에는 언젠가는 또 이게 반대였어요. 학사가 3명이었고, 일반이 2명이었고. 그거는 그때 이제 학교 본부 측하고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이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딱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없는 대학은 모집이 없었다는 얘기가. 여기 없는 대학이요? 아까 대구 한의대 빼고는 모집이 없었고, 예전에 동의대라는 데가 있었는데, 뭔가 일이 있어서 없어졌죠. 그 뒤에 아예. 사실 대전대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다가 부활된 지 얼마 안 돼요. 자, 또 뭐지? 예. 일반 편입할 때뭐 학점은 얼마 정도? 학점? 그거는 이제 요강에 나옵니다. 그게 한 80학점 정도 보시는 것 같던데, 제가 그 기준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2학년 때까지 웬만큼 학점 채우면 다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입학에서는 똑같습니다, 뭐. 뭐, 너 학사라고 뭐, 면제해 주는 것도 없고, 과목 중에. 일반이라고 해서 너 더 들어 막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수업 연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제일 중요하죠. 4년, 얘도 4년, 예. 나머지는 5년. 그런데 이 학교 또 많이 들어가죠, 체크가. 여기 의사, 약사, 한약사, 이런 분들은 4년, 나머지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은 5년. 아시겠죠? 예. 자, 의사이신 분 계세요? 약사이신 분? 한약사이신 분? 4년이에요, 여기 가면. 편입해서 이렇게 다녀야 된다. 예, 다니는 연수. 물론 유급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유급하면 더 다닐 수도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직업을 뺀 나머지 분들은 5년에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학교 경력대하고 보시면 다 5년이에요. 예. 다 5년. 원광대도 5년. 예. 우석하고 3명이 좋은 데가 그거죠. 4년. 이해되시죠? 예. 자, 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 좋아요. 뭐 다른 학원 가는데 뭐 잘 안 알려주더라. 잘 모르더라. 뭐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는 거 다 물어보시고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알거든요. 문제가 예. 글쎄 뭐 공부한 게 나름이겠지만 각 대학들이 한문, 한의학, 뭐 이런 화학생물 이게
까다로운 편입니까? 아주 좀 수준이 예. 아주 높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부를 하면 웬만큼 충실했을 때 볼 수 있는 정도? 다 충실하게 하면 볼 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장담도 해요. 저희 학원서 하는 거 뭐 1년 동안 진짜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딱 보시면 시험장 가서 야 진짜 말하는 거 다 나왔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됩니다. 어느 학교를 보든지. 저기 한 명, 두 명이니까 거의 1, 2등만 붙는 거 아닙니까? 좀 이제 그건 부담감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수능은 많이 뽑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지금 몇 명 안 뽑잖아요.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그 학교를 한 군데 안 보거든요. 여러 군데 이상 보시니까요. 예. 사실 여러 군데 이상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원광대만 준비하신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보면 원광대 준비하신 분들 원광대만 하신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어차피 이제 제가 그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원광대가 안 뽑았어요, 아예. 그럼 1년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진짜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제 원광대 하나만 보고 해라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그런 사건이 한번 딱 터지고 나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을 빠져요. 그런데 원광대 가장 큰 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의학을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또 볼 수도 없어. 물론 볼 수야 있겠지만 어때요? 좀 합격권에서는 조금 멀어지겠죠. 예. 그래서 물론 한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률이 좀 높긴 하지만요. 수능 경쟁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 예. 수능으로 오는 게 저희 학교 보면 거의 100대 1 되거든요. 수능으로 애들 뭐 와서 보는 경쟁률도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만 힘들게 들어온 줄 알고 그랬더니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그냥 워낙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경쟁률 자체로만 보면 거기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 개 학교 그렇다고 막 다 본다? 이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끝나고 각 과목 선생님들하고도 저희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요. 각 과목별로 이제 한번 다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보는 한문 시험이 한자 급수랑 몇 급 정도에 나와요? 근데 이제 한자 급수 시험이 중요하냐? 글쎄 이거는 이따 한문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한문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학교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예. 겹치는 거의 있어요. 겹칠 때 있어. 작년에도 겹쳤어. 대전대하고 세명대가 겹쳤어요. 이게 겹치면 한 군데 선택하셔야 돼요. 좀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직접 가셔서. 특히나 원광대 가서 보시는 분들은 좀 일찍 가셔야 돼요. 12시면 딱 샤타 내려버려요. 그냥. 울고불고 하는 사람 해마다 몇 명씩 있어. 안 보내줘. 안 들여보내줘. 그러니까 그 학교 거기 가서 보셔야 돼요. 자, 또 질문하십시오. 요강 정리하는 것도 막 힘드실 거예요. 막 보면 어느 학교 뭐 본다. 그리고 막 뭘 선택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것도 막 굉장히 힘드실 거고. 그럼 이 생물화학 시험이 예.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냥 일반 과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배운 거하고 전혀 연관? 아니요, 연관성은 있지만 물론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례로 하나만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영어 시험도 종류가 많죠. 토익 있고 탭스 있고 토플 있고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토익 점수를 따야 되는데 야 그래 토익보다는 탭스가 더 어렵고 또 토플이 더 어려우니까 난 이거 가지고 공부하겠어.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요, 다 그거에 맞는 깊이와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 조금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트 준비하다가 오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냐, 달라요. 똑같은 화학인데도 약간. 약간 달라요. 미트 공부에다 오는 학생들 약간 달라요. 하지만 화학 잘하는 사람 다 잘하겠지. 생물 잘하는 사람 다 잘해.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동안은 조금 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공부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 화학생물 같은 경우는 고3생들이 수능 본 정도 아니에요. 수능하고도 유형이 완전 달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한번 다 그러면 뭐 어차피 EBS 공짜니까 한번 수능 보고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한번 해보셔봐요. 해보시고 원광대나 가서 딱 봐보셔봐요. 아 1년 버렸구나 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여러분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정도가 정도 난이도의 그 예. 수준 정도가 고3하고 하고 더 하이죠 저희가. 아, 더 높아지죠. 높죠. 대학 정도에서 배우는 그 정도 수준 가는 건데. 그렇죠. 일반화하고 일반 생물학 정도 갑니다. 이제 거기에 그 원광대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이 들어가고요. 조금 높아요. 원광대가. 가장 화학 난이도가 높은데 원광대. 다음에 대전대, 동국대 이 순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화학 원투를 했다 할 정도가 돼야 조금 이렇게 어프로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인가 보죠. 화학만 봤을 때. 화학이요? 더 보셔야 됩니다. 아, 더 예. 완투가 좀. 예, 완두가 지고는 부족하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저때 지식하고 요즘의 지식은 달라졌어요. 일단 물론 생물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 화학은 뭐 그때 지식이나 지금 지식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하는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대처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의대가 수능으로 본다면 어때요? 뭐 서울대 웬만한 과, 거의 스카이 웬만한 과 다 갈 정도 이상의 성적 가지는 학생들이 오는 데잖아요. 예. 근데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는 하셔야죠. 예. 그럼 배우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도 생물화학을 배우게 됩니까? 안 배웁니다. 아, 배우지는 않습니다.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한의학도 그렇고 한문도 그렇고 생물화학이 기본을 여기서 안 닦고 가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합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교 입학하시면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절대 안 잡아주시고 교수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죠? 빨리 예. 생물화학을 직접적으로 학점에 예. 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유기화학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학교 가시든지 유기화학, 생화학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리학까지 들어가셔야 되고 하시는데 요즘 양방 쪽 한의대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양방 쪽 과목이 더 많아요. 옛날 선생님들은 그래도 막 한자로 된 원전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한문, 한의학 많이 중요했는데 요즘은 양방 쪽 책을 더 많이 봐요. 사실 영어로 된 논문 더 많이 봐야 되고 왜 토익 공부합니까? 그러는데 영어로 된 논문 봐야 되고 또 그 표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화학 쪽 내용 모르면 힘들어요. 모 학생이 지금 그 한의학하고 한문만 해가지고 유급당한 경우도 많아요. 생물화학 쪽 안 하고 가서. 물론 그렇다고 다 하고 가시다는 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 학원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다 맞춰서 뭐뭐 하라고 저희가 코치를 해드리니까. 왜냐면 다 먼저 가본 길이잖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아직 안 가본 길이시고. 예.
자,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물론 제 교수님들마다 좀 이제 다 이제 스타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목마다의 스타일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 시험 나와 보고 하면은 내년에 더 이제 좀 정제된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없으세요? 네. 뭐 언제든 물어보셔도 되니까 오늘 저희 가시기 전까지 궁금하신 거 완전하게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저희 이제 교수님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저희 교수님들 잠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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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담당하시는 김양준 교수님이십니다. 예. 예. 한문 담당하시는 김성호 교수님이십니다. 예. 각 과목별로 교수님들의 학습 방향과 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생물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뒤에서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고 계신 분들도 계속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트, 지금 아무래도 인강을 들으시거나 하면은 피트용 강의들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뭐 피트라든지 MD용은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피트를 봐서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문제들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피트랑 다른 기타, 뭐 아까 수능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다릅니다. 네. 일단 여기 있는 이 편입시험의 문제들은 그림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타 수능이라든지 피트용 문제들은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추론을 하라고 하는데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그 기작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나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리고 너무 파고들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거기에서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깊숙한 걸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은 해드려요. 대답은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시험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위해서는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풀어드리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건 너무 많이 가셨다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여기 합격생들도 몇 번 뵀을 때는 저는 생물 피트 강의에 박소영 선생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공부를 편입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물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는 가신 다음에 합격하시고 나셔서 그 학문을 너무나 파보고 싶다면 그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에 맞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지,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 다른 과목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는 2월, 3월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기본 개념하고 심화 이론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냥 2월부터 10월까지 그냥 통합으로 쭉 이제 기본서부터 해서 심화 내용까지 다 자체 제작을 한 교재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6월, 7월 정도에는 유전학 특강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유전학 특강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선생님, 예. 지금 이거 마이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상관없어요. 그 마이크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마이크. 이게 지금 또 그러면 예, 미안합니다. 아마 예. 네. 네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갈 거고, 이제 식생분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일반 생물학 파트에서 따로 다뤄드려야 되는 거나 혹은 따로 다뤄드리지 않는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식생분진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번에 학생분들께서 좀 이거는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또 그것도 한 10월쯤 정도 해서 되게 간단하게만, 너무 많은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그것도 특강 형식으로 하던 아니면 수업에 녹여내던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물을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시거나 집요하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정작 맞춰야 될 문제들은 못 맞추고, 그냥 시험지에서 이거 내가 언제 한번 봤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세요. 왜냐면 더군다나 생물도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리소좀이랑 리보솜도 자꾸 헷갈려요. 이게 뭐였지? 리소좀이 뭐였지? 리보솜이 뭐였지? 자, 그리고 아까 먼저 나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생물은 캠벨 책이 일단은 가장 주 교재인데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RNA 중합효소, 고세균의 RNA 중합효소는 2004년도, 2005년도 때는 여러 가지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MD 시험 문제에 여러 가지라고 나왔는데 그때는 그 답이 맞았습니다.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한 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캠벨 책도 계속 판수가 달라지면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하려고 캠벨 책을 그걸 통째로 그 부분만 다 읽어보시려고 하면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캠벨 책을 읽다 보면 잠이 잘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치중하시다 보면 놓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제 뭐 학원을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제가 드리는 문제라든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좀 파악을 잘 하셔서 그거를 좀 습득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문제 질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문제 질문에 대한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도 뭐 바로바로는 제가 바로바로는 못 해드릴지언정 뭐 한 그날 저녁이라든지 그 다음 날이라든지 항상 질문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생물 관련돼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교가 난이도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봤었던 걸로는 동국대, 원광대 정도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뭐 안 배웠는데 나오는 문제는 없고요. 생물 기초가 없는 경우에도 바로 여기서 강의를 그래서 그게 이번 연도에도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제가 생각했던 건 일반 생물학을 나가게 되면 쫓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기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쫓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간혹 문과생분들은 좀 단어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밀라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밀라제? 요즘에 아밀라제라고 안 해요. 아밀레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아밀레이즈가 뭐지? 알면서도 다시 보면 그러면서 뭐 근육에 나오는 근육에 나오는 단백질 중에
옛날에는 미오신이라고 했었어요. 미오신. 요즘엔 미오신이라고 하면은 멍청한 겁니다. 마이오신 뭐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가 자꾸 바뀌고 이제 고등학교 책들도 이제는 아밀라제라고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요거는 아직 실장님하고 제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따로 기초만을 위한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학원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라서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고 혹은 만약에 전혀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일반 통합이론 과정 중에 좀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죠. 네. 그러면 이따가 또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예, 또 이따가 또 말씀 나누시고요. 이제 한원 선생님 저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걸 하겠습니다. 네. 한문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 한의대를 들어가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한의대를 들어가려는데 지금 제일 큰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의대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노력만 하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한의대 들어가서 제대로 된 그 한의사가 되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그 수능하고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 잣대가 다른 겁니다. 기준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너무 지금 적은 수로 뽑고 있는 데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과목이 많습니다. 한문, 한의학, 생물화학 이 네 과목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를 넓히다 보니까 다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제 보통 보면은 한 2, 3년 정도 이상씩 그 합격까지 걸리는데 기한이 걸리니까 어쨌든 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될 수 있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문이면 한문이라도 제대로 공부만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붙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붙으신 분도 있고 2년 만에 붙으신 분도 있고 물론 뭐 7년 이상 공부하다가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뭐냐면은 수능은 사실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기까지만 필요한 공부지 그 이상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가서는 수능까지 했던 그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의 그 과정의 공부들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만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하겠죠. 그래도 이게 뒤늦게 공부를 하신 분이 많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일단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 합격보다 더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교재를 일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한문은 딱히 그 범위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고 지금 대전대 경우가 출제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전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서와 고문, 진보, 의학 한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대가 어떻게 보면은 전형을 보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라서 굳이 이렇게 그 한문의 과목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쓸데없는 공부를 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공부만 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사서, 고문, 진보, 의학 한문
이게 사실은 전 영역, 그러니까 한의사 영역 말고 전 영역을 보더라도 이게 가장 그 상위에 있는 그런 한문의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전문 직종인데 그 중에서도 한문을 다루는 직종입니다. 한문을 다루는 직종인데 지금 경향이 그 법대 같은 경우에도 그 한자를 안 씁니다. 전부 그냥 한글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어라든지 지금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전부 한자에서 그 나왔는 건데 그 한자를 없애고 한글로만 그 뜻을 안다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문가 그룹인 이 한의사 영역에서는 한문이 더더군다나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중등에서도 한문을 제대로 뭐 선택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지 제대로 공부한 그러니까 지금 전 세대를 털어가지고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의대 들어가는 재학생들도 보면은 한문을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학문이 한의학인데 그 한의학이 전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으면 한의학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된 그 한의사가 되느냐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한의대에 일단 진입을 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을 이렇게 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락이나 그 유급을 넘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라고 해도 어떤 한문을 뭐 서당을 다닌다고 해도 그게 방학 뭐 한두 학기 1, 2, 3년 다녀가지고 그 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편입학원에서는 그러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제일 좋은 그러니까 제일 양질의 한문 교육기관 같은 경우가 전통문화연구원 뭐 이런 데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통문화연구에서도 어떤 인터넷 강의가 거의 뭐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번역연구원인가요? 그게 최고 우리나라 그 한문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문 과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서 과정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물론 한의대생들이 가장 많이 그래도 의지하는 데가 한국 번역연구원인가요? 그쪽에 이제 방학 동안에 사서 강의나 이런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옛날 방식의 그런 교육을 하지 실질적인 어떤 한문 그러니까 한의학에 필요한 실질적인 그런 한문은 사실 이제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분들은 다 한의학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한문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한다면 한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편입을 공부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세명대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공부하고 들어온 학생이면 교수님들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정도니까 그 공부 수준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통은 이런 한문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교재를 이렇게 특별히 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문이라고 하죠. 원문을 그냥 이렇게 교재로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 받아 적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 봤는데 사서라든지 고문진보 이런 아주 좋은 최고의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역본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분의 한 1, 2 정도 이 정도는 강의가 없이도 본인이 그냥 책만 보는 걸로 어떻게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강의로 여러 가지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전문가가 제대로 쓴 책보다는 뭐 어차피 떨어지죠. 그런데 그 책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습득을 할 수가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1년 뭐 보통 한 2년 이 정도 안에 한문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사서가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고문진보가 한 6주 정도 되고 의학한문이 한 6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2월 말까지가 한 6주 정도가 남는데 그 과정을 이제 그 종합한문이라고 해서 그 종합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요번 주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러니까 6주 과정은 벌써 들어갔습니다. 지금 2주째 다음 주가 2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입 공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된 교재 선정입니다. 교재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공부 방향이 제대로만 되면 그거는 그 두 개만 만약에 된다면 다른 불안감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한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변별력 있는 과목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정량을 공부한다고 해서 일정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리지만 뭐 이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합격 수준에 도달한다고는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본인이 강의가 만약에 50%라면 나머지 50%를 본인이 그 반복 학습하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근데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50 정도의 비율이 아주 그 순도가 만약에 높다면은 그 다른 어떤 과목보다 자기가 그 나머지 50으로 자기가 보충만 한다면은 한의학이 변별력 있는 과목들이 많잖아요. 이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여기 동신대 같은 경우에 가장 난이도가 어려우면서 공부 방법 답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대로 된 교재로 제대로 이렇게 과정을 밟는다면은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학원의 그 강의 과정이 가장 적합화된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의학 한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의학 한문만 봤었습니다. 한약 안 보고 그때는 사실 의학 한문 같은 경우가 한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인데 의학 한문의 그 79편 같은 경우에도 6주 만에 다 엑기스만 다 습득이 돼요. 왜냐하면 사설을 공부하고 한문의 가장 높은 수준인 고문진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의학 한문의 그러니까 한의학의 정수인 79편을 6주 동안 만약에 다룬다면 여기 있는 어떤 학교도 다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50을 제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0을 채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원 강의만 듣고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또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 50을 제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통 그 한의학을 공부할 때 어떤 일부의 교수님들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한의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사설을 공부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사서하고 무슨 한의학하고 무슨 관련이 되느냐.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의학 한문이나 이런 걸 공부하시다 보면 이 사서가 지금 우리 그 유학의 뿌리잖아요. 지금 한의학의 뿌리가 유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과 중에서도 그 유학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 사서가 단순히 어떤 한문 시험 과목이라고 예를 들어서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이 사서를 제대로 사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 외우고 뭐 뜻 조금 알고 그런 정도인데, 근데 여기 사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제대로 된 교재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제대로 된 내용은 교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본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도움 없이 그 교재의 내용들을 다 습득을 할 수 있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교재를 습득하는데 조금 이렇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 도와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다른 데서는 좀 얻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온 교재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편입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어떤 그 정비 작업을 하면서 그 큰 프로젝트를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번역서가 사실은 한문의 번역서가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문법서라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만 나오면 그냥 지금 다 그냥 습득이 빠를 텐데 어떤 그런 공부서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한문이.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그 한문이 발달된 이 시대에 와서도 한문이 그러니까 습득이 어렵습니다. 이게 습득이 어려워서 만약에 그 한문을 제대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서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고 들어가셔서도 한문뿐만 아니라 한의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제대로 된 한의사가 되시는데 아주 그 좋은 그 발판을 이 공부하시면서 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온 2018년 말에 나온 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사서 시리즈들이. 그리고 고문진보 같은 경우에도 전통문화연구 말고 그 가장 좋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 일부 수험생들이 보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학 한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번역서가 없습니다. 번역서가 없어도 원래 그 책에 나와 있는 주 같은 경우에도 틀린 경우가 많고 그런 거니까 요거는 참고서는 없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을 그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6주 동안 아마 강의를 경험하실 겁니다. 네, 두서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러면 그 한자검정 1급 정도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 한자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그러니까 한문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당연히 공부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그 1급까지 도달하는데도 상당히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1급까지는 2급까지도 사실 2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2급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조각 난 지식으로 이렇게 습득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자체가 어떤 한문을 제대로 습득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툴이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결과물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 한자 능력을 공부했다고 해서 한문을 제대로 알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급 정도의 그 한자 공부를 하면 한문 시험 당연히 도움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그 정도 공부해서 1급만 만약에 한자 능력 검정 시험 공부를 해서 만약 시험을 치면은 한 30% 정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학생들이 한자에 대한 어떤 이렇게 친숙도가 없어요. 친숙도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외계어입니다. 외계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 1급 정도의 어떤 그 숙련을 거치면 당연히 이 한문 과목에 대해서는 좀 도움은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100 중에 한 30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단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단어들 아시나요? 예? 예? 달려. 그 앰비덱스트로인가? 이게 휘발성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토익에서는 이게 뭔 뜻으로 쓰이는 줄 아십니까? 변동이 심한. 그러니까 저는 화학에서 이 단어를 원서에 딱 볼 때는 볼레타임 휘발성 아니야? 근데 토익 책 딱 보고 휘발성?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희 학원이 가르쳐 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질문을 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주제 넘게 이제 지금 한자 능력 시험 얘기 드린다면, 물론 자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 아시죠? 밭전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맹자 읽을 때 보시면, 밭전 나왔는데 문장이 해석이 안 돼. 사냥할 전자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교수님께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일 때하고 한문에서 이게 단어로 쓰일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런 게 문제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게 처음 저도 공부를 할 때 이게 왜 이게 문장이 해석이 안 되지? 밭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50을 이제 채워주시기 위해서 제 학원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예. 사실 이제 밭전자 익히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죠, 사실은. 예. 자, 이제 제가 남았네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제 한의학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그 화학입니다, 화학. 예. 일단 화학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단은 화학 강의를 15년 이상 해왔습니다, 예전에. 예, 사실 저는 이 편입 준비하기 전부터 수능부터 시작해서 과고, 올림피아드 강의를 다 해봤습니다, 저는. 예, 일단은. 예, 학원 강의를 일단은 거의 20년 가까이를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물론 좀 남들보다 유리했죠, 편입 공부할 때. 예, 그래서 화학이 지금 뭐 문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광대 가고 싶은데 원광대 화학하고 생물이 있어서 이게 나는 넘사벽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리고 또 EBS 보고 막 중학교 이거 뭐 과학부터 다 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냥 진짜 그 중학교 수준부터 그냥 다 탑을 쌓아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화학은. 사실 저희 때 원광대가 제일 많이 뽑았거든요. 역사에 없던 15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문과 출신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문과 출신들이. 예. 그리고 이과 출신들도 화학하고 생물 이쪽으로 전공한 사람 15명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보면 막 수학과나 통계학과 막 이런, 그러니까 물론 유리하긴 하겠죠. 뭐 전공해야 유리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유리해요. 그런데 영문과 나왔다고 해서 뭐 토익 점수 다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보면은. 그죠? 예. 그렇듯이 뭐 꼭 화학을 전공했다, 생물을 전공했다라고 해서 뭐 편입시험 다 합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이과생들 분 중에 또 한문 한의학 해가지고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은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화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 고등과정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일반화학까지 다 제가 훑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화학 특강이 있습니다, 유기화학.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을 막 1년씩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기화학이 중요한 학교는요, 유기화학이 중요한 학교는 원광대하고 대전대 약간입니다. 대전대는 안 걸리는 데가 없죠. 대전대는 그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려워서 못 풀든지 너무 쉽든지. 유기에서 문제 나오면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광대에서는 40문제 기준으로 보면 총 40문제거든요. 유기화학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제. 꽤 많은 숫자죠.
25% 정도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테마별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광대 스타일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다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강의 가지고 만약 준비를 하시려면 이게 1년 코스입니다. 사실 6기만 봤을 때. 예. 사실 저희 동기 중에도 그래요. 나중에 그 사람 소개시켜달라면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저는 6기만 1년 6개월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같이 들어온 사람 중에. 근데 자기가 헛짓했다고. 학원에 오시는 거는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효율성 있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가 나올지 뭐가 안 나오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6기 2개월 해가지고 화학을 여러분들이 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쌓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같은 경우는요. 올해 이제 나오는 문제 참고해가지고 좀 커리큘럼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경우는 한의학 총강하고 한의학 지표 가지고 예, 나갔거든요. 그런데 순서대로 안 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한의학을 배우기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순서대로 이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는 조금 수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오는 기출문제 다시 참고를 해서 좀 보강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너무 힘드셨죠? 한 5분 정도 쉬고요. 예, 이제 각 교수님, 예, 각 과목별로 예, 개별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요. 예, 예. 아까 뭐 이제 학원에서 한 50%, 본인이 한 50% 예. 하시는 교수님 예. 말씀이신데 고등학교 때 화학하고 생물을 했다. 고등학교 때 정도만, 대학까지는 물론 네. 그러니까 뭐 기본 지식이겠죠. 그것도 많이 잊어먹었을 거고. 예. 그런 상태에서는 화학 생물에 한 기여할 수 있는 거가 한 20-30% 될까요? 그것도 공부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 이과생이었죠. 저는 사실상 그래요. 아니면 전혀 예. 관계가 없는. 저는 모르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 저는 제 과목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모르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상한 지식 이상하게 넣어갖고 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선수가 저한테는 선수 과정을 하는 게 저한테는 의미 없습니다. 한의학은요, 선생님, 다른 학원 가서 이상하게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처음부터 아예 흰 도화지에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흰 도화지에다 잘 밑그림 그려나가면 나중에 좋은 명작 그리기가 쉬운데요. 이상하게 막 그림 그려갖고 온 데다 다시 지우고 아무리 지운다고 지워도 흔적은 남아야 안 남아요. 잘못된 흔적이 남아있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언제 그걸 제일 많이 보는 시기냐? 요즘이거든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 한다니까 다른 데서 와. 이제 다른 공부, 막 이런 공부 했던 사람들. 잘못 배운 거 천재예요. 편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혼자 뭐 EBS 가지고 수능책 가지고 했어요. 그럼 토익 공부하러 가는데 토플책 가지고 할래? 이제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왜 토플에서는 이게 답인데 토익에서는 왜 이게 답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알고 있고 뭐하고 하는 거. 저는 지금 생화학 석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처음에 편입 공부할 때는 다 들었습니다. 강의 그냥 가가지고. 왜? 내가 생화학 석사지만 그래도 편입은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할 때는요. 진짜 기초 주기율표 그 족부터 다시 저는 쌓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어요. 진짜 처음부터. 그리고 뭐 흔히들 그래요. 선생님 저 미트 몇 년 했습니다. 와가지고 그래? 한번 시험 보자 하고 편입 문제 딱 주면 못 풀어요. 미트 문제는 잘 풀지 몰라도. 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화학시험도 다 다릅니다, 스타일이. 임용시험부터 올림피아드, 공무원 시험, 화학도 종류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그 많은 화학 강의를 다 해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셔도 돼, 진짜. 그리고 결론적으로 문이과생에 어떤 유불리가 없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죠. 예. 다 그냥, 사실 토익 똑같아요, 저희 시험이. 토익 뭐,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영문과 나왔다고 해서 제가 아는 영문과 출신들도 아니 토익 점수 안 나와요. 근데 막 기계공학과 다니는 사람이 막 토익 만점 맞고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이걸 학문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이걸 학문으로 자꾸 물론 학문이긴 하죠. 너무 학문으로 이걸 딱 생각하시면 힘들죠. 아, 나 이거 전공 안 했는데. 그죠? 그럼 저도 그래요. 아, 나 생화학과 나왔는데 어떻게 한의학을 내가 감히 강의할 생각을 하지? 왜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 이제 이거에 어떤 돌아가는 틀을 알았거든요. 편입에서 나오는 틀을 알았거든요. 사실 한의사가 여기 와서 온다고 해서 한의학 강의 저보다 잘할까요?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와가지고 여기서 화학을 강의한다고 해도 저보다 잘하겠습니까? 전 자신해요.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왜? 편입의 틀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지. 사실 저 병을 고치라면 지금은 못 고쳐요. 하지만 편입에 나오는 한의학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라면 전 자신 있어요. 화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학문적인 거, 지금 나는 이만큼밖에 안 쌓여 있으니까 아, 이거 뭐 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생화학 전공하고 이과 출신인데 어떻게 제가 한의학 강의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죠? 저는 혼자서 저는 편입 준비할 때요, 건강대 시험보다 계속 그 영어 때문에 못 봤어요. 영어 그때 저희 때 탭스였거든요. 탭스 점수를 못 넘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세명대로 갔습니다. 왜? 토익 700이면 되거든요, 여기. 토익 700 맞고 한의학만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씩 계속 공부했거든요, 1년에. 그러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깡으로 외웠죠. 깡으로. 그리고 합격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쓸데없는 공부를. 아, 남들은 뭐 다 해서 1년 안에 한다는데 한의학만 1년 했어요. 그 덕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그래도 좀 알려드릴 입장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똑같습니다, 사실. 뭐 화학 박사가 왔다. 이 편입 문제 주면 풀 것 같아요? 못 풀어요. 그 사람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런 싸움을 안 해봤다 뿐이에요. 그죠?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좀 글을 좀 적어 놨어요. 저희 이제 실장님께서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여기 계시는 저희 선생님들, 또 저희 학원 운영하시는 저희 실장님들 다 여기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진짜 불필요한 학술적 내용 너무 많이 안 하고, 부담 덜어드리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정성을 다하고자 하니까요. 지금 뭐 좀 시기가 좀 약간 여유가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애매한 시기예요. 애매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죠? 저도 사실은 9월 때 처음으로 모 학원에 설명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 9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너무 시간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냈던 게 제가 편입을 장기간으로 했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일찍 이제 오신 만큼 빨리 오늘 이제 잘 얘기를 하셔서 기초 강의라도 꼭
이번 겨울에 잘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강의 들어갈 때 누구보다도 더 먼저 선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좀 쉬었다가요. 저 시계로 4시 50분부터 예. 개별 상담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등록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실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잘하고 있어. 일단은 거기서도 이제 등급에 대한 기능도 많이 그렇지 거기서 그거 그 아니 뭐꼭 보다는 대단한 열심히 계획했던 거는 매년 원래 4월까지 네, 하려고 계획 전화해서 상담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말에는 지켜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다 토요일도 지켜고 그거는 일주일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직장인들 붙여가지고 아, 네. 원래는 내년 4, 5월쯤에 가면 되고 그러니까 내년 금리 많이 아니 사실은 좀 버거우시더라도 그러니까 직장 간에는 저오시고 일찍 보고 이런 거 하면 상품 오나 경희대는 지금 편입대로 하는 게 경희대는 박사 나는 대로 잘 쓸 수 있고 집중해서 수능 1차에서 그만두고 네, 80 정도 돼야 근데 그 토익만 잘하면 사실은 서울 다녀보고 여기 생각만 걸고 하나 안 해요. 저런 학생들 시험 많거든요. 시험 문제도 나이 든 사람은 너무 광고를 넣어서 되게 봐도 그런 거 같고 뭔가 일단 방송을 많이 하시는 면접은 한계로 너무 많이 1년에 딱 할 수 있는 분야는 딱 나오는데 그래서 영어 성적이 뭘 배우는지 아는 거지 안 모르는 이제 그냥 1년 동안 시간을 많이 필요해서 시간이 가지고 걸로 앉아요. 그러면 지금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7시 끝나고 늦게 끝나는 8시 7시에 끝나고 8시에 끝나고 하루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데는 쭉 정도 되게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상적으로 했을 때 3시간, 4시간인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동아리에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만 하는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또 해야 되는 거. 아, 네. 사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했는데 그 병행은 불가능하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게 일찍 그만 파트타임으로 거기에 이제 물질 기존의 물류에 제가 되게 영어만 사전에 다니는 그래서 계속 그걸 보면 거기서 이제 이게 빠지고 있는 해주고 되게 다양한 네 일본에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목표는 사실 저도 하겠죠. 저도 해가지고 사장님 그러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아예 학생집 나와서 그렇지. 나는 확실히 좀 아주 많은 거 같아요.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에서 시간도 좀 남았는데 금방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시로 하면서 학원이 아까 근데 진짜 원래는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진짜 무조건 1월 까지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2월부터 이제 일주일에 4일을 해보겠다고 하나도 병행이 하시면 지금 25일 날 하루 종일 네, 설 전에 그 전까지 선물하고 하는 거 지금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되게 수진이랑 우리랑 얼마나 뭔가 그러니까 이론을 제가 처음부터 다시 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시고 하고 있는데 또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쌓아놔야 안 무너지잖아요. 한번 쌓일 때 제대로 쌓는다. 이렇게 허벅지로 가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비만이 시간 나는 수업을 좀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을 쫓겨서 이렇게 가는 거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여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파트로 하면서 그러니까 일하는 날은 딱 일하고 하루 좀 많이 하고 안 하는 날은 하고 나오기 나와서 여기도 이제 계속 오픈돼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혼자서 막 시간 다니고 거꾸로 나오는 게 죄송한데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번 겨울 동안에 다른 음식 많이 드시고 하나가 선물로 음식풀이 하면서 기본에 해야 돼. 근데 저번에 풀도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기본 쌓아야 돼. 그래서 그게 힘들면 그러면 안 돼. 한번 할때 제대로 하고 네. 다 이렇게 마련을 해볼게요. 네. 마유신 아멜레이즈 다음에 또
옛날에는 혹시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만 나오죠. 이제는 에이팝 혹시 봤어요? 이번에 인적인데 거의 그렇죠. 거의 어느 수준 저렴한 생물을 이제 일반 생물하고 그만두고 생물하고 또 샤프는 다른 그리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하죠. 영어도 아니 그냥 문제로 아니 영어는 똑같고 영어를 이제 셰퍼랑 같은 경우는 아는 분야인데 또 뭔 있습니까? 아무리 이제 마이로 신기가 어떻게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냥 이제 상담하면 예전에 사실 아, 언제 있어요? 한번도 해봐가지고 몇 개월 됐는데 그때 이제 약간 변화가 있고 하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표현만 하기보다는 이제 화학이랑 한문을 같이 자주 가는 게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거의 그쵸 막 한문을 알아야 생문하기가 유리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문을 알아야 한의학 공부. 그냥 사람들이 세명이라고 저기 보니까 한의학하고 생물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찾을 때 한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의학 공부가 그게 점점 그렇게 네. 일단은 달선제 아까 봐서 알겠지만 모든 걸 다 겹쳐보니까 저도 아직까지 비싼 거. 옛날이랑 일단은 만약에 1년 차면은 조금만 좀 가볍게 갈 필요도 있어요. 가볍게 갈 필요도 굳이 아직 뭐 한다면 뭐 아까 보니까 이 자연계를 네. 사실 과목수가 섞이는 우석공신이 섞긴 한데 과목수가 섞다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문제 난이도를 조금 그것이 과목수가 많다고 해서 좀 힘든 것도 아니고 난이도는 조금 사실 통화하고 2월, 3월 가게 된 그거가 영어는 안 거의 안 가요. 영어를 계속 써준 시간을 되게 많아서 띄우기에 문제 자체에 한국말 요즘 이제 2월달 영어 자동차가 단어가 나오고 영어 단어도 써야 된다는 거. 아직 2월달 괜찮아요. 거의 뭐저 지금은 조금 천천히 가는데 처음부터 너무 스포츠를 해서 밀리면 힘들거든요. 밀리면 힘드니까. 토익 조금만 더 높여봐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래서 과목을 많이 안 잡아주고 지금 너무 다 중단하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하기 제 이제 전공이 맞어요. 아, 멀리 간다. 아, 그러셨어요? 언제 주셨죠? 저번에 가까이 가면 교재 관련 아, 네네네네. 좀 오래전에 했죠? 아, 예. 10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이제 예전 4시간씩 했는데 네. 그래서 아, 그때 지금 하나 그 서강 선생님 아, 네네. 그렇게 된 거셨죠? 그 전날에 이제 네네. 하고 이제 아, 지금 교회 그러면 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사실 일하느라 바빠서 아. 사진을 아, 네. 글자 있어서 뭐 혹시 생각보다 시작을 많이 하시는 게 언제쯤
제가 들었던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책들은요. 이거는 이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이번 올해는 기본하고 심화를 제가 놀고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기본 자체로 심화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말고 학생들이 단권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계획을 2월부터 10월까지 세울 때 너무 통합을 나가야 되니까 다 넣으려고 네, 제 책으로 그냥 모든 내용을 다 넣어서 그걸 이제 단권하기 쉽게 하는 애들이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도 필요하신 것들은 어차피 그건 실행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단권하기 쉽게 해드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상황이시라면 그냥 지금 만약에 뭐 중간중간에 들을 수 있으면 그냥 강의만 들어놓으세요. 그냥 단어 정도만 이렇게 들어놓으시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통하고 다시 한번 나갈 거니까 시험에 대해서 괜찮고 해도 힘들어요. 원래는 제가 지금 막 일을 하는 시간이 너무 이제 진리에서 하는 힘들어요. 현대적으로 연구실을 가고 가방을 찍으시면 너무 많은 걸 하니까 2월부터 같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전에 불안하시거나 직장에 있을 때 누가 시간이 아까우시면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는 게 나중에 2월달에 시작을 하실 때 조금 단어적 네. 팩트를 공부하셨다고 그러나요? 네. 아, 그러면 현재 생은 아니잖아요. 기간에 시간 네. 나는 한 번은 다 들으셨던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언제 보시나요? 언제가 마지막 바로 8월 됐어요. 포인트만 제가 좀 많이 해냈어요. 뭔가 나와갖고 좋은 방법도 잘 모르고 이론만 되게 많이 보고 그걸 알아보고 저는 시간이 인간은 많이 받고 있는데 자동 안 되니까 좀 더군다나 한번 딱 듣고 책만 다시 읽는다고 제일 시험이 안 됐을 보면 보니까 그쵸. 되게 어려운데 노력한 거에 비해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나올 수 있는 시험이죠. 어차피 좀 베이스 아예 없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네 번을 들으셨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부담님을 하고 싶으시면 되는 거지 아예 뭐 나는 생물을 몰라요가 아니시니까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거나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면 조금 최대한 쪼개서라도 시간을 그리고 상황 잡아서 떠올리려고 하시고 2월달 배우니 쫓아오셔도 충분하신 거예요. 하셨던 내용적인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계속 낚으려고 하는 문제들한테 안 낚여야 되고 이 단어가 뭔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체크를 하셔야 한 번씩 이렇게 좀 하나의 단문화가 좀 모아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제 책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시간 많은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주면서 나긴 해. 제가 그 이번에 여유인가 좀 내용을 보고 책 안에다가 거기다가 필요하신 내용을 다시 넣어주시면 되고 제 강의를 들으신 내용으로 적으려면 어차피 제가 다시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다 때문에 그때 그러다 수준이 유지해질 것 같다 그러면 아니면은 그쵸. 아마 거의 어떤 학생은 이걸 강의 시작하는 날 그날 와서 나갈 것 같아요. 책이. 무슨 그건 좋지. 그러면 이제 지금 은강 중에는 어떻게 문제풀이 듣고 계세요? 아직 아니게? 네네. 시간이 뭐 그게 힘들어요.
구직풀이는 지금 제가 어차피 처음에 진짜 기본 개념으로 조금 설명드리거든요. 뭐 이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하고 지금 문제푸는 문제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라서 하나 다음 주부터 나가는 진짜 문제는 꽤 다음에 이제 편이 트라우마에 맞는 수준이 더 보고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 그래요? 이게 아까 여기 보셨다는 거 거기 나오는 수준보다 조금 높거나 거기랑 비슷하거나 너무 가혹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요주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드린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전에 그러니까 피트 내용이나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기분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제 기억나는 것 같은데 문제를 분명히 뭐지 이래버리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너무 서강 선생님이라든지 정수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쪽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정작 나온 문제를 빨리 나오시면 나중에 출원하면 전혀 관계가 없죠. 그냥 집이 모든다는 말대로 RNA 국제 과정에 대해서 전사, 게시부터 종결까지를 다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나중에 네, 열심히 하는 근데 그런 느낌이 예를 키트에서 생물 같은 거니까 일단 키트에서 생물같이 반영인지 뭐 그런 게 더 떠나는 과목들이 하냐 그것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을 잘하니까 직장을 너무 좋지 아니 그냥 대시보다 높은 한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만둬서 직장 문제점이야. 이제 공부하는 양이 늘어나면 시간이 70% 됐다. 이때 그만둬야 돼. 밑바닥부터 공부하도 이거 왜냐면 다른 기능이 내년 근데 편의점에서만 지금 생활을 7년에 그러네요.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어려운데.